나이 들수록 세월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젊은 날의 바쁨이 어느 순간 고요하게 멈추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낯설게 다가오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65세, 이제는 인생의 깊은 가을에 서 있는 나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돌봄, 자녀를 키우며 땀 흘린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찾아온 은퇴의 시간, 달력에 빼곡히 적히던 일정이 사라지고 알람 소리 없는 아침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는 뭘 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그 공백이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에 설렘이 피어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기대가 스며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첫날, 온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니 마음이 더 허전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같은 날, 운동화를 꺼내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나한테 시간이 생겼구나. 같은 은퇴, 같은 아침이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깔은 전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빈 시간을 불안으로 느끼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물로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 평생을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생계를 책임지고, 남을 돌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나중이라고 불렀던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는 늙었으니 조용히 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 삶은 금세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제야 내 인생을 새롭게 쓸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삶은 다시 넓어지고 환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몸은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건 너무도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걸어보는 전화 한 통, 책장에서 꺼내 읽는 오래된 책 한 권, 햇살 아래 산책길에서 스치는 바람 한 줄기. 이 소소한 순간들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앞으로의 노년을 어떻게 채울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5세 이후 잘 노는 삶이 왜 인생 최고의 결정인지 그 현실적인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잘 노는 삶이 왜 최고의 결정인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은 건강과 시간을 지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아이들 다 크면, 은퇴하면, 돈 좀 더 모이면. 하지만
막상 그 나중이 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달 동안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이불 속에 누워 있고 점심때가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하루처럼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파 금세 돌아오고 싶었지만 며칠을 이어가자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얼굴빛이 환해지고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가 들고 몸은 오늘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건 너무도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 한 걸음, 친구에게 거는 전화 한 통, 손주와 웃으며 나누는 짧은 놀이, 이런 순간들이 쌓여 건강을 지켜주고 내일의 추억이 되어줍니다. 둘째, 은퇴 후의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직장일, 대출 상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던 걸 다 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달력의 빈칸이 오히려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일정이 아무것도 없는 날. 누구는 그걸 허무하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그걸 설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마음먹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 허전한 마음을 술자리와 TV로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편한 듯 했지만 곧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공원 산책하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세 줄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노트의 빈칸이 채워지자 마음의 빈자리도 채워졌습니다. 자유는 그냥 두면 공허가 되고 붙잡으면 날개가 됩니다. 쓸데없는 비교, 필요 없는 과로, 남에게 괜히 미안해하는 습관, 이런 짐을 덜어내야 비로소 하고 싶은 자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앞에 새로운 호칭을 붙여보세요. 누군가의 부장, 아버지, 보호자가 아니라 등산가, 여행자, 그림 그리는 사람. 호칭이 바뀌면 하루의 무게 중심이 달라집니다. 자유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월요일엔 산책, 화요일엔 독서, 수요일엔 봉사활동, 토요일엔 친구와 점심. 이 작은 루틴만 있어도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셋째, 노는 삶은 신체 건강과 장수를 돕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쌓인 긴장이 빠져나가면 심장은 고르게 뛰고 호흡은 길어지고 몸은 회복할 틈을 찾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2층만 계단을 오르고 화분에 물을 주며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잘 맞으면 시간을 정해 꾸준히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다면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배워보세요. 물을 좋아한다면
수영장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동네 탁구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받기도 힘들었지만 얼굴에 웃음이 늘고 몸무게가 줄면서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얻은 기분이다. 그분의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운동화를 신고 집 앞을 걸어보세요. 짧은 10분이지만 그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잘 노는 삶은 후회를 줄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더 일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걸,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지 말 걸,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점심을 손주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줄 알았는데 손주가 먼저 기다리더랍니다. 그 시간은 손주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되고 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꼭 넣을 시간을 정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30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 책을 읽고 전화를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쉬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미래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벌 걸 하는 후회보다 조금 더 쓸 걸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위한 예산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여행, 친구와의 식사, 손주와의 소풍. 돈은 줄어들어도 삶은 채워지고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노년은 내리막이 아니라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쇠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침 햇살은 더 따뜻하고 커피 향은 더 진하고 사람의 말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속도에 맞추어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내 호흡에 맞추어 걸을 수 있습니다. 의무와 경쟁의 무게가 줄어들자 마음은 넓은 거실을 얻은 듯 탁 트입니다. 그 빈 공간을 걱정이 아니라 취향과 여유로 채우면 행복의 온도는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와 주말마다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짧은 30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회의실에서 보낸 3시간보다 훨씬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르익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텃밭에 깨씹 한 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소절. 젊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오래 저장됩니다. 편안함은 쉬어가는 힘이 되고 설렘은 다시 걸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이 두 가지 균형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처럼 5가지 이유를 통해 본 것처럼 65세 이후 잘 노는 삶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고 후회를 줄이고 관계를 단단히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이유, 남은 건강과 시간을 누리는 것, 은퇴가 준 자유를 활용하는 것, 놀이가 주는 건강과 장수, 후회를 줄여주는 소중한 하루, 그리고 황혼이 절정기라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비유합니다. 전반전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미루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다릅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내 호흡에 맞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남들이 잘 사는 게 부러웠는데, 이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부럽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마음껏 웃으며 하루를 쓰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인생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걷는 10분 산책,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손주가 건네는 작은 손길.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절정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나는 잘 놀아도 된다. 그 짧은 다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노년을 풍요롭게 바꿔줍니다. 혹시 망설여진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랜만에 보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시고, 집 근처를 가볍게 걸어 보시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틀어놓고 눈을 감아들어 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후회를 막아주고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나눴고, 웃음을 남겼고, 내 삶을 즐겼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 아닐까요? 65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웃고, 즐기고, 쉬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살아온 세월에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